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0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경제에 전쟁의 향방이 달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전쟁의 배후 효과, 글로벌 ET에서 홍석우 기자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홍석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전쟁이 4개월째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공격,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먼저 지도를 보실까요? 현재 러시아의 공격은 동부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잇는 지점에 이제 병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조흐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은 사실상 러시아군이 장악을 했고요. 또 흑해 쪽의 또 다른 항구 도시인 오데사를 향해서 러시아군이 지금 현재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요. 빨간색 부분이 있죠.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도시들을 주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해안 도시들을 점령해서 해상 수출을 이제 봉쇄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마리우폴과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의 산업 중심지이자 식량 수출 통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1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인구로 치면 대략 4억 명분입니다. 이 밀 수출량의 90% 이상이 이들 도시를 통해 수출됐습니다.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남부 해상 봉쇄로 현재까지 약 2,500만 톤의 곡물 수출이 막혔고 가을까지 가면 7,50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00만 톤, 가을까지요. 네.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 밀로 만드는 음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가을까지 가면 이거 장기전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장기전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주목해볼 만한 보도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인데요. 네. 우리 러시아는 가을을 기다린다. 아이고. 이 러시아의 한 외교 관리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가을이 러시아에게는 비장의 카드라는 겁니다. 러시아 하면은 추위를 이용한 전쟁, 동장군으로 유명한데 이제는 가을 장군이 되는 겁니까? 네, 앞서 이야기한 또 밀 등의 식량이 있겠고요. 또 가을이 되면 또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에너지와 식량이라는 카드를 양손에 들고 버티면 결국 전쟁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경제 제재에 맞서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갔고요. 산유국들의 증산 소식에도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가을부터 에너지 수요가 늘면 겨울에는 가스 배급제 가능성까지도 유럽에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최근까지 제재 중이던 베네수엘라 원유를 유럽으로 보내는 걸 허용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식량도요. 우크라이나 밀이 아프리카로 많이 수출되고 있거든요. 현재 아프리카는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은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몰려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유럽 국가들에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정권이 힘들어질 거라는 게 러시아의 판단입니다. 이 러시아 판단대로 흘러간다면 지금 일이 정말 좀 커질 것도 같은데 결국에는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누가 먼저 떨어져 나가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글쎄요. 홍석우 기자는 어느 쪽이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러시아는 기름 나잖아요. 산유국이거든요. 맞습니다. 또 이제 제재를 피해가지고 중국과 인도로 이 기름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식량도 상당 부분 자급이 가능한 게 러시아입니다. 물가 급등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서방 국가들에 비해 국민 통제가 쉽다 보니 다소 느긋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푸틴이 9개월 정도까지는 버틸 거다라는 얘기도 러시아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앞서 유럽 난민 위기를 언급했는데요. 식량 위기는 유럽의 정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사안입니다. 이미 불만의 목소리가 커서요. 에스토니아 총리는 최근 대러 제재로 인해 유럽이 다치기 시작하는 지점에 있다고 했고요. 전쟁의 중재자를 자처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에 굴욕감을 줘선 안 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러시아 내부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는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당장 이번 달에도 갚아야 될 국채 이자 만기 도래가 무려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디폴트 선언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환율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문제인데 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에 18%에 달했습니다.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아무리 푸틴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외시할 수만은 없겠죠.
현재 러시아에선 차량 제동 장치 부품이 없어서 새 차를 못 만들고 있고요. 신작 영화도 수입이 되지 않아 구소련 시대 영화를 재상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푸틴의 건강 이상설도 변수로 거론되는데요. 혈액암이다, 3년 시한부를 선고받았다 등 외신을 통해 지금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런 주장들을 모두 일축했습니다. 글쎄요, 모두 윈윈하는 것은 전쟁을 멈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홍서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